아이고, 가만. 오늘 썸네일은 우리 PD님이 실수하셨다. 왜요? 저 비좁은 데 5명은 다 못 들어가면 화요일 날은 무조건 우리 승희 씨 얼굴을 올리셔야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십니다. 아, 그런데 제가 없어도 그동안 아주 잘 들어오셨던 것 같아서 오늘은 창조 소장님의 약간 그 요 포즈가 저는 또 눈에 띄고 지난 금요일이랑 똑같은 걸 쓰셨어요. 별로 노력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때 반응이 좋아서 아마 또 쓰신 게 아닐지.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가는 거 맞죠? 이제 한동안은 나중에 우째 될 값에 당분간은 장 위로 가는 거 맞죠? 어그리? 그냥 뭐 차 소장님 딱밤만 억울하지 뭐. 지난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제가 속이 편합니다. 제가 소장님을 때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뭐 그런 불편함보다는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승기가 아니라 승희 씨죠. 승기가 아니고 승희 씨지. 그래서 저한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반응해드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 근데 지금 인사 안 한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인사도 안 하고 저희 지금 인사 안 했구나. 집어본 거 아니에요? 네네. 네네네. 그래요. 우리 또 특히 우리 김민수 대표의 옆으로 45도 인사 이거 안 보면 또 허전하시죠. 다음부터 마이크랑 같이 하려고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딴 데서 다 얘기하시고 우리 저녁에 인포맥스 와서 또 뭐 새롭게 하실 얘기가 있긴 있어요. 사실 궁금해요. 두 분. 버럭 소장님을 뵈면 막 샘솟습니다. 샘솟아요. 그렇게라도 해드려야죠. 어떻게 보면 차분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한 얘기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방송에서는 그쪽 방송에서 요구하는 특정 내용만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그냥 뭐 시간 구애 없이 좀 그런 느낌은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 9시까지입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예. 자, 일단 특징은요. 뭐 외국인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선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샀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1231개 그냥 선물 순매수가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기관이 현물에서 사면서 지수가 23포인트 이상 거의 뭐 1% 가까이 그렇게 오르고 더군다나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래소나 코스닥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힘을 냈잖아요. 한번 지금 이번 월화 주초 장세 흐름을 한번 먼저 차 소장님 한번 진단을 한번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많이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편안하다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어떻게 보면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근데 미국장도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미국장도 보면 테크주들 중심은 나스닥 중심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유틸리티라든지 우리가 이제 필수 소비재 측들은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봤었던 부분들 중에 일정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기존의 테크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수익의 악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 같은 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가 갖고 있는 특징, 세계 경기가 화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PER 수준이 역사적으로 지금 10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 보고 물론 이제 회사마다 1분기 실적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 외로 잘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수의 버팀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요즘 시장? 요즘 장보러 잘 다니고 있고요. 네. 시장은 장보러 가야죠. 네. 이게 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오늘 딱 의미 있는 지수 2,615가 넘어갔습니다. 네. 거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의미. 네, 그걸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금요일날 인포맥스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 같은데요. 55일선인가요,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 단기로 민감하게 단기 추세 전환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어제는 실패, 갸우뚱, 오늘은 안착, 뭐 이런 분위기인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가 확 늘렸다가 다 정리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내일 또 살라고? 이런 이런 게 그냥 긍정 회로를 돌리면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 안착한 이상 다음은 저희 금요일 날이죠.
네. 1,500, 예. 2,670 거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네. 전 금요일 하면은 네. 이제 금요일에 나오세요, 앵커님. 저요? 네. 저 내려가. 저기 본부장님 제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야, 불러주시면 전 나오죠. 아니 네. 그때는 또 이제 근데 바이든 대통령 그렇죠. 나가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겠어요. 금요일에는 저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금요일보다 네. 당장 내일부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영향을 좀 받을까요? 그- 주들. 그럴 것 같습니다. 섹터나 종목이나 이게 근데 방안에서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죠. 모아서 뭐 근데 반도체 이야기는 나올 것 같다고. 왜냐면 오자마자 삼성 가신대더라고요. 네. 삼성 가셔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러면 또 아무 얘기 없이 하긴 좀 그렇겠죠. 예, 뭐 그런 얘기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DMZ DMZ. no 네, DMZ DMZ. 네 Z 어렵네요. 그냥 DMZ 하삼. DMZ. 거기 네. 네, 그거. 예, 거기도 쑥 가시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약간 뭐 안보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내 기업들과 뭐 간담회 비슷하게 하게 됐을 때 반도체 거기다가 현대차 얘기는 이미 나왔고 자동차 그러면 보니까 자동차 지금 알라바마 공장하고 기아 조지아 공장 이쪽에 있는 것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가 움직여요?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어.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신규 공장을 혹시나 그 근처에 하게 되면은 네. 거기서 혹시 물량 더 받지 않을까 이런 회사들. 아하. 네, 예. 그 대표적으로 뭐 SL 화신 구형테크 뭐 이런 회사들. 근데 이게 화신은 또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또 모멘텀 2차 전지도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쪽에서 또 얼굴 뵈면 뭔가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얘기 나오게 되면 또 그런 쪽. 철강. 그때 철강은 일단은 기대감 같고요. 네. 그럼 중소형 쪽이 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방안에서 토요일 날 뭐 정상회담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일정은 잘 모르겠고요. 금요일에 만나요? 토요일에 만나요? 아직 그거 확정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토요일이 유력한 거. 그러니까 유력이 지금 확정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방한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두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왜 그게 확정이 안 될까? 토요일 날 다 돼 있어요. 그 정상회담은 토요일이고 대략적으로 토요일에? 아직 네. 언론에서 제가 못 봐가지고. 예. 못 보신 거지 다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대략적으로는 정확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 관련된 기대감은 내일부터 이제 또 2박 3일로 또 쫙 불기 시작하겠죠. 예. 그때 일단은 뭐 저 같은 틱돌이는 마음 상하셨구나. 아닙니다. 예. 뭐 그 단기 트레이딩 아티스트. 죄송합니다. 차트 아티스트님.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용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막상 나와서 됐었을 때는 또 진짜 수혜받는 기업들이 좀 가지 않을까. 네. 뭐 이제 그거는 그 주말 이후는 또 금요일 날 또 정리를 하겠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그냥 또 승희 씨가 저 또 너무 사신 방송 공간 방송을 빙자한 사신 방송 될까봐 못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전 이제 당분간 안 물어보려고요. 이게 자, 정말 테슬라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진단해 주시죠. 일단 테슬라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상해 공장이 근데 테슬라 물어보시려고 한 거 맞아요? 제가 삼성 테슬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삼성은 희, 테슬라는 비. 희비가 그러니까 헷갈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상해 공장이 일주일 더 연기됐다라는 게 그 다시 리오프닝가 문을 연 계획이.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올랐었던 또 하나의 어떤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적도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보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또 문제에서 빠졌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냥 큰 흐름 속에 그 관련주들이 좀 밀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이유를 찾기는 물론 이제 한 5%인가 빠졌죠. 빠진 것들을 원인을 굳이 찾자면 뭐 그런 것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쪽 분위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뭐 테슬라도 우리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바로 제 옆에도 있고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요새 뭐 그야말로 잔파동까지 맞추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의 촉으로는 어때요? 테슬라가 지금 약간 좀 위험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제 나스닥도 지금 뭐 오늘 보니까 현재 선물이 2% 급등 출발 예상하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냥 뭐 시장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조정 차원이고 다시 또 힘을 낼 거라고 보시는지 그 촉 아티스트의 촉 촉새스럽네요. 그렇게 들으니까요. 네. 느낌이 전달됐구나.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네. 테슬라를 보면서 왠지 얘기하기 싫죠. 느낌이. 네. 지금 테슬라 지금 이제 7자죠 앞에가.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700불대. 네. 이승희 앵커님은 이 가격대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반대가면 팔고 싶으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가격대 어느 정도는 담을 것 같아요. 네. 주식 잘하시는데요? 네. 칭찬받았다. 일기 꼭 쓰세요. Yes, 네. 네. 그냥 사야죠, 뭐 지금은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의외로 아까 오다가 또 데이터 하나 보다 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 쪽으로 지금 5월 달부터 자금이 막 들어오는데요.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예. 이제 물타기 하나요, 여기도? 지금 거의 다 물렸을 때고 거기다 아니 캐시우드야 물타기가 거의 뭐 유일하자 지고지순한 캐시우드의 전략이지만 그 물타기가 가능한 게 고객들이 돈을 갖다 앵기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고객들을 구워 삼길래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하시길래 그런 자금을 다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이 정도 자금이면은 반등 뭐 빅테크 주도 들어올 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냥 사심 없이 그냥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저기 오늘 우리 차 소장님이 화요일 날은 조금 이렇게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준비해 오시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얘기를 진행할까요? 좋아요. 지금 오늘 특히 조선주가 좀 안 좋았는데 조선주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소외되고 있구나 이 장에서. 네, 조선주가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음봉을 박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시다는 게 이게 무역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문제는 게 카타르인데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선수금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RG 보험을 은행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사가 문제가 됐으면 그 선수금이 들어오면 일단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그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선수금 우리가 돌려주겠다라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든요. 근데 그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 웬만하면 그냥 발행해줘요.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은행들이 2년 전에 맺었던 그러니까 카타르와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이 맺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 원본을 갖고 와라. 요구를 했어요. 네. 요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약 24조 규모의 LNG 프로젝트 카타르를 이걸 수주해 왔다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이건 2027년까지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만 밝혀졌고 이게 대략 몇 척이라고 보여지는 않았는데 이게 24조면 대략 이제 증권가에서 봤을 때는 LNG선 한 척당 한 2천억 정도 하니까 한 100여 척 수주를 해왔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2020년 6월보다 후판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금 눈으로 볼 때만 하도 대략 한 2배 가까이 지금 후판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카타르는 우리가 2020년에 계약 맺은 대로 그냥 이행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선 회사들이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가격으로 좀 수주를 해오면 대략적으로 척당 한 600억을 앉아서 그냥 손해를 보는 지금 수준에서 좀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지금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RG 보험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카타르 측에서는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 추가를 또 그러니까
옵션을 그냥 우리 보통 집 수리 같은 거 할 때 집주인들이 대충 이거 하나 더 달아주세요, 더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들이랑 싸우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조선업계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지금 덧붙인 게 뭐냐면 조선 3사가 지금 러시아에 지금 약 10조의 물량 대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전쟁이 터지면서 배를 만들어놔서 배를 이제 인도함과 동시에 50%의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신조선가 추이를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조선주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신조선가하고 원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신조선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원가가 우리가 이러니까 신조선가를 올려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두 표만 보더라도 신조선가가 대략 뭐 많이 해서 50% 올랐다 치더라도 후판 가격은 2배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신조선가에 따라서 이 조선업계가 호황을 나타낼 거다라고 보는 논리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조선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다른 방송에 드렸는데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라는 의미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조선사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계속 우리가 조선업종들을 보면 다음 분기 흑자다 아니면 하반기 흑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오고 있는데 이게 뭐 글로벌 후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자꾸 그 흑자가 미뤄지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투자에 있어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 소장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톰이 얘기하면 일단 까고 보는 제리 지금 이 조선주 관련한 차 소장님의 이 정리에 한번 뭐 허점이나 반론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이거 약간 없어도 만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지금 느낌적인 느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제3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보면 저도 이제 이러고 같이 이렇게 딱 보면 하지만 일단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면 일단은 너는 A, 너는 B,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설계자십니다. 이 판에. 아니 늘 이렇게 말 끝나서 이렇게 뭐 마침표도 찍기 전에 보면은 아닌데요 이러면서 나온 적이 한두 개 알아가지고 그렇게 촉새처럼 촉게세 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은 앞서 이제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한국조선의 양이 아니라 대우조선의 양이고요. 대우조선의 양. 네. 나머지 디테일이 좀 약하셔. 아니요, 지금 이 얘기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 지금 특별하게 지금 아까 한국조선의 양은 오늘 빠졌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니 대우조선의 양은 뭐 한 11% 빠지고. 대우조선. 그게 급락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일단 오늘 또 나왔던 이슈나 뭐 관련된 쪽은 일단 집중은 대우조선의 양으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슈나 이런 흐름들을 시장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동향 보게 되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 후판 가격 관련된 쪽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인건비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건비 어느 세월에 드론 띄워서 용접하고 페인트 칠해. 그러니까요. 인건비부터 인력이 아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일을 안 한다대.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도 그 땡볕에서 그 용접해 가면서 하루에 얼마 주는데 그러게 되면 그거 계산하는 거와 이 정도면 그냥 오토바이 한번 타고 배달 쭉 한 20-30개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오는데 진짜 배달의 민족이구나 대한민국. 그렇게 우리 진짜 배달의 민족이야. 그리고 보통 또 제가 듣기로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예전에 일했을 때 거의 다 숙소에서 조선소까지 오토바이로 많이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는 거의 베트남입니다 분위기가 출퇴근 시간 때 자전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오토바이 탈 줄 아시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 없으니까 또 조선사 일감 적었을 때 또 많이 뛰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 부족. 근데 인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채워야 되니까 조선사는 어떻게 그러면 해외 그 이주 노동 외국인 근로자들 외노자인가요 그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쪽으로 채워서 메꾸려고 했더니 그것도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인력 공백 상태가 심각한 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작은 특근 더 하게 되면 또 인건비 더 올려줘야 되겠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뉴스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본 시황에서 반영된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냐 마느냐. 그러면 최악의 그러니까 예전에 친주성과 반영돼서 지금 후파가하고 다 올랐던 이 가격대에서 좀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최악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게 현재 같은데 솔직히 조선 쪽은 그 인건비 얘기 듣고는 조금 좀 갸우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차 소장님 또 두 번째 주제가 그거네요. 만들수록 적자인 제주 맥주의 현황. 예, 그 제주 맥주가 지금 상장된 지 1년 됐는데요. 네. 테슬라 특혜입니다. 테슬라 특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맨 밑에 보면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평가해서 상장을 이제 추진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창사 이래 한 번도 영업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지난해 영업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제주 맥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맥주라는 게 다양한 브랜드의 어떤 ODM, OEM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롯데칠성도 그렇게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딱 맥주가 그 소장님 어렸을 때는 그거잖아요. 오비, 크라운 두 개였잖아요. 그랬죠. 오비, 크라운 두 개였죠.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은 오비 맥주 먹는 날은 기분 좋은 날이고 크라운 맥주 먹는 날은 뭔가 찝찝한. 왜? 그때 당시엔 브랜드가 좀 그러지 않았나요? 뭐 또 크라운 쪽에서 들어보면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크라운 맥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느낌은 교수님이 술 사주는데 왜 크라운 맥주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크라운 맥주 어떤 총판 들어가가지고 제자 도와준다고 크라운 맥주를 먹었던. 근데 그게 하이트로 바뀌었죠. 크라운이 하이트로 바뀌면서 이게 그 브랜드 네임이 바뀐 겁니다. 어쨌든 여담이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공표 맥주부터 해서 다양한 맥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맥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런 거죠. 두 가지 문제점이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그 한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들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 중에 하나는 홍보비죠. 홍보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비용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 비용이 너무 과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 맥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여기서 쿠팡도 비슷하다고 봐요. 쿠팡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 흑자를 내야 된다는 이번에 자랑하는 게 EBITDA로 영업 흐름 흑자를 냈다는데 저는 EBITDA 흑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제외하고 흑자를 보느냐라는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근데 매니아층도 상당히 많지 않나요? 제주 근데 맥주? 그러니까 매니아층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이익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주 맥주를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호불호는 있는데 그 호가 이것을 먹여 살릴 정도의 어떤 이익 달성을 못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 저희도 몇 차례 다뤘습니다만 특례 상장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는 현황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건 지금 거래소에서 들여다본다라고 했으니까. 말난 김에 특례 상장이라는 데서 특례라는 단어가 벌써 또 약간 기분이 나빠지는데 누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업계 요구와 금융당국이 손을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기업들을 상장시키고자 하는 증권업계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래 지금 당장 이익은 안 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장을 시킬게 그랬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뤘잖아요. 그걸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실적이 이렇게 생각 외로 잘못 나왔으니까 그걸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한번 좀 살펴야 될 문제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피해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주 맥주로 설명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가기 전에 말난 김에 특례 상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안 그래도 여쭤볼 중에 하나인데 뭐 SK 쉴드스, 원스토어, 테림페이퍼 뭐 줄줄이 상장철에? 작년에는 그렇게 줄줄이 상장. 첫날 하면 그 다음날 뭐 후다닥 그 다음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뭐 뻔한 패턴이었는데 그 첫날 뭐 상이 됐건 따삭이 됐건 후다닥 해서 치킨하고 그 다음에 줄줄줄줄 잊혀지는 그 레파토리라도 금년에 계속 해야지 왜 또 자꾸 상장 철회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그 자본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어느 시점에 하든지 자본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면가 곱하기 주식 발행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평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자본금 이하로 발행하지는 않으니까. 법으로는 자본금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이하로 발행하는 하는 회사는 없으니까 자본금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자본잉여금이 탐나는 거죠.
자본이익이 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미어가 5,000원짜리가 2만 원에 상장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5,000원이고요. 15,000원은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계정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근데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늘릴 때 늘어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굳이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보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FI의 어떤 그 쫓김이 없는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용주가 어떤 기업을 차릴 때 기업이라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금을 유치해오죠. 유치해올 때 그들도 뭐 마냥 차용주가 사업하는데 너 5년 10년 내가 기다려줄게 이런 캐피탈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금을 융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언제 상장할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논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하고 또 이제 그 자본을 받을 때 차용주라는 기업의 평가를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용주라는 기업이 한 5천억 정도 시가가 된다라면 내가 너네 지분 10% 투자할게 500억 줄게 이런 식이죠. 근데 지금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이 5천억이라고 평가받았는데 지금 상장을 한 1조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 5천억 지금 이제 몇몇 기관 투자자들이 5천억만 쳐줄게 이런 거죠. 그러면 FI 쪽에서는 야 지금 우리가 투자한 지 1년 넘었는데 똑같이 지분 5천억이 들어가면 내가 1년 동안 뭐 했어? 상장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상장을 안 한다라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뭔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못 얻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웃으셨어요? 내가 아까 IPO 갖고 작년에 뭐 이래 해갖고 뭐 했는데 할 때 왜 약간 그 눈빛이 묘했어요? 우리 김민수 대표?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웃습니다. 아니 그거 아닌데. 까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 제가 다음에 혹시나 이상하게 웃는다 그러면 지적 좀 해주세요. 이승혜 건님이. 알겠습니다. 버럭 소장님이 하니까 왠지 깜짝 놀랐어요. 네.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차 소장님 웃는 것도 뭐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싸가지 없이 해설을 하자면 그거네요. 진짜 작년같이 그렇게 눈먼 돈 별로 없다. 공모주 시장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트렌드죠. 그러니까 주시장이 화랑일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8년도에 IPO는 제 기억에 남는 IPO 없었어요. 2017년, 18년에 기억에 남는 IPO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IPO가 좀 시작이 됐고 2021년도에 상장된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상장된 기업을 2021년 한 해에 쏟아부었을걸요?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물량 쏟아부었고 그런 상태에서 2022년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LG엔솔 같은 경우 누구랑 비교했냐라면 CATL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뭐 실더스라든지 윈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잘 나가는 외국 기업과 상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쪽도 뭐 주가가 별로 흔들리다 보니 다음을 보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요, 소장님? 이 두 분이 차 소장님하고 나 같은데 이 두 분이야 시황 해설가이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웃으면서 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웃음만 책임지면 돼. 웃음만 책임지고 그러고 이 뭐 한두 시간 이 귀한 저녁 시간을 내시는 분들이 얻어갈 거는 김민수 대표한테만 얻어가고 우리는 웃음 코드만 책임지면 되는 거야. 웃음은 우리한테 맡기고 너무 개그 욕심 내지 말고. 저는 어떡해요? 웃음도 아니고. 비주얼 담당. 네. 너무 슬프잖아요. 다른 건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앞으로는 중심을 좀 잡아드릴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왜 제 등을 돌리세요?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서 저희가 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주제도 또 마지막 주제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DB하이텍 지금 회사가 어떤 이제 DBINC가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게 지금 지주회사의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얘네가 요구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DBINC가 이제 이
DB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데 자산 총계가 한 4천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산 총계가 5천억 이상. 그러면서 아니면 그 자회사들의 주요 자회사의 지분이 50% 미만 이상이어야 되는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DBINC 같은 경우 이번에 DB하이텍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산 총계가 6천억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에서 니네 지주회사 신청해라. 통보가 갔어요. 예. 통보가 가서 이 통보를 가면 이제 2년 내에 이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30%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DBINC의 DB하이텍 지분은 12.42%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30%까지 채워야 돼요. 사야 되네. 네, 근데 DBINC의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은 다 긁어 모아봤자 현금은 한 180억 정도 갖고 있고 다 긁어 모아봤자 한 27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근데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 주가를 감안해서 17%를 채우려면 약 한 5천억 정도 돈을 차입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DBINC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5천억을 차입한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돼요. 200%가 돼버리면 지주회사가 안 되는데 5천억을 차입한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차입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네. 무리수를 둬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안인데 이게 가장 깔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30% 갖고 있으면 뭐 딱 이걸로 끝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5천억이라는 거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DB하이텍을 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동부그룹에서는 DB하이텍 버릴 생각은 추후에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대안2인데 현재 지금 DBINC가 2천억 정도만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천억 더하기 6천억이니까 8천억이 돼버리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럼 8천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현재 DB하이텍의 장부가 4천억. 요거 때문에 6천억이 된 건데 4천억이 되니까 자산 총계가 50%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요건. 하나는 5천억이고 50%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지주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는가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2년간 유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읽어내야 될 것은 뭐냐면 DBIC가 DB하이텍을 버리지 않는다라면 이 돈을 차입해서 과연 어디 쓰겠냐라는 거죠. 2천억인가 5천억 차입해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겠냐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요구는 5천억은 좀 현실성 떨어진다고 2천억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라인의 어떤 노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떤 투자를 하면 오히려 DB하이텍 같은 경우 앞으로 성장성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지주회사 모멘텀에 따라서 DB하이텍이 앞으로 더 성장하는 게 아니겠는가. 증권가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요 요건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이제 요거 세 개 짚어봤잖아요. 근데 네. 아까 채팅창에서 네. 우리 킴따규님이 아모리퍼시픽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올해 근데 횡령 이야기 진짜 너무 많이 저희 뉴스에서 보지 않아요? 이번엔 또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왜 화장품 회사에서 이렇게 많죠? 지난번에 보니까 클리오도 그렇고, 클리오. 네.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근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그래요. 만약에 앵커님이 네. 그 돈을 한 5천만 원 있다가 그냥 가정입니다. 네, 절대 저 뭐 마음 네, 전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일단은. 네.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다 날렸습니다. 매매하다가. 네네네.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본전 생각나서 어디서 은행에서 빌리건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찬스를 써서 한 5천만 원 날렸으니까 한 2억 정도로 한 25% 하면 5천만 원 찼네 생각해서 2억을 또 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다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럼 어떤 심정이 드세요? 이제 더 빌릴 데가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심정. 예. 이런 심정이야. 예. 네. 그러니까 휴. 네. 그 다음에 대안이 안 생기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분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 내 삶에 대해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위치가 조금만 손 보면 회사의 자금에 손을 댈 수 있는 내 지위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현금이나 뭐 보통 보면은 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장부 처리해서 또 이제 계좌 그 회사 계좌를 직접 내가 진집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현금에 접근 권한이 없게 뭔가 한 사람이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그 결제 라인이 시스템을. 엄청 복잡해지고 시스템 자체를 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또 그대로 또 문제가 있겠죠. 예. 근데 결국에는 어쨌거나 참 그 좀 황당해요.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뭐 심정은. 네, 그 막다른 골목에서 네. 그 진짜 돈 나올 데 없습니다. 돈 나올 데 없고 와 이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심정이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런 극한 심정에서 이렇게 사고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정황적인 거는 느끼면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러면 일단은 노동소득으로 커버하기 시작해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서 내 스킬을 좀 연마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혹시나 힘드신 분 계시면은 이 방송 보신 분 계시면은 저희 인포맥스에서는 차트 아티스트가 계십니다. 네, 많이 도움을 드릴 거고요. 네. 틱토리도 계세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이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주식과 코인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간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닥치신 분들이 의외로 좀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큰 회사가니까 영업권에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 대금이라든지 대리점 같은 경우 본사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매출 채권이 한두 달 늦어지고 뭐 땡겨지고 하는 정도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융통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현실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지금에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보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책임자들이 비밀번호 이런 거 실무자들에게 다 알려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귀찮으니까 일일이 다 그래.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로 이걸 다 입력하도록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PC라는 어떤 이 특정이지만 지금은 모바일로 지금 내가 책임자가 자리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승인해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또 맞습니다. 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아모레퍼시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화장품 업계 다가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얼마 전에 우리 은행에서도 그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람 사는 세상님이 코스맥스 중국 법인 분리 상장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찡긋하는 이 그까지도 올려주셨는데 아니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봐야 오늘 3% 남짓 밀리고 말았어요. 아래 꼬리도 달리고 데일리 캔들이. 근데 뭐 한국콜마 특히 코스맥스 아니 저는 그동안에 늘 어디나 방송 틀어보면 늘 이리 리오프닝 그리고 뭐 코로나 거리두기 뭐 완화 격리 완화 하면은 다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마스크 벗으면 이제 뭐 화장도 더 해야 되고 이래서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마다 화장품주를 갖다가 굉장히 좋게들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적인 문제입니까? 결국?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한 건데 대한민국의 뭐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이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 네. 예,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일단 촉발은 LG생활건강에서 시작이 됐죠. 네, LG생활건강에 예전에는 단일 브랜드에 따라서 이 어떤 집중된 파워력 네. 얘기를 하다가 이게 흔들리니까 실적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죠. 그렇게 되면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보통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앵커님도 화장품 쓰는 브랜드만 쓰시죠? 네, 아무래도 쓰는 것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죠. 저도 발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예? 변태도 아니고 제가 예. 네. 더 중요한 건 그러면은 지금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사람들 좀 이제 친구들 좀 만나고 하시는데 그러면 네. 그때마다 화장 고치고 그래서 예전보다 화장품 소모가 더 많다고 소모? 화장품이 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희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게 된 뒤로 네. 좀 더 피부 기본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많이 구매한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구매하실 필요 없잖아요, 앵커님은.
그쵸, 회사에서 해주시긴 아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워낙 뭐요? 되시니까. 비주얼 담당이신데. 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화장품이 필요합니다. 네네. 나한테도 같은 진행자예요. 나한테도 가끔씩은 그런 따뜻한 눈길과 입꼬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나한테도 그렇게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사. 내 소원이요. 선생님 혹시 비비크림 발라보시겠습니까? 그냥 선크림이나 바르고 댕기라. 네. 저는 이 종목 오늘 딱 제 솔직한 심정이 아침에 이 종목 딱 보고서 저기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왜요? 왜요? 저 코스맥스 콜마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매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거, 그러니까 봤던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매출이 지금 늘었어요. 늘었고 전국 법이 늘었어요. 근데 양론으로 우리가 안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매출이 늘은 것만 봤지. 지금 매출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원가 상승 압박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급감한 게 인건비 부담, 원재료비 부담, 그다음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코스맥스 콜마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 리오프닝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한쪽 눈으로만 바라본 거죠.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패착이 아니었는가. 그 점을 반성했습니다. 그것까지 영향을 끼쳤죠. 그 중국 봉쇄액이.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여파가 직접 되면 2분기도 안 좋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네. 근데 아까 가끔씩 보면 채팅방에서 우리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방송에서도 못 듣는 그런 어떤 정보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법인 분리상장 혹시 뭐 들은 거 있으세요, 두 분? 처음 들으세요? 좀 됐습니다. 이 얘기 나오는.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물적 분할의 한 형태로 해서 작년에 한번 또 주가 확 밀렸을 때 그 얘기 나왔을 때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한번 아시는 데까지 한번. 네. 하도 오래돼서. 네. 네. 근데 그 내용 그겁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해서 이거 따로 상장시키겠다고 하다가 그때 주가 급락하다 보니까 어디 중국에다 상장을 한다고요? 아마 분리해서 한국에서 상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그러면 정리하면 콜마가 있고, 네. 콜마 코스맥스가 있고. 코스맥스 예. 중국 법인을 우리 코리아 한국상 뭐 그런 쪽으로가 그때 한참 물적 분할 때문에 민감하게 됐었을 때 근데 그 얘기 나오다가 회사에서 또 뭐 적극 부인해서 좀 넘어갔던 기억은 나는데 뭐 언제 발표 날 네. 때까지는 뭐 계속 네. 부인하겠죠. 민감하죠. 이 물적 분할 상장. 그래요. 네. 배터리 회사는 배터리 잘 만들고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잘 만들고 틱돌이는 틱 잘 보고 틱돌이는 그래요. 단타 잘하고 해서 돈 벌지. 뭘 쪼개고 합치고 뭐 인수하고 뭐 아니면 무슨 뭐 그래야 대주들이 뭐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니면 뭐 우리도 코인이나 하나 만들까? 18,001번째로 한번 만들까? 아니 1597번째로요. 157?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있었네요 얘기가. 네. 코인발 충격은 뭐 이제 이렇게 더 1월 달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나요? 아니면 뭐 특별히 언론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시끄럽게는 얘기 안 하네. 언론에서 저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긴 하셨어요? 했는데 하다 네. 오셨어요? 네네네. 그냥 뭐 전반적인 톤이 어때요? 보도 톤이? 보도 톤이라 저는 그 전문가분들 모시고 대담 네, 네. 좋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네. 아니면은 금융위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가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그렇죠.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직 그래서, 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근거 차라리 그냥 세금을 부과했었으면 그 시스템으로 갔었으면 이제 뭔가 제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텐데 네. 그럴 수도 없고 보니까 또 이분 그 테라 만드신 그분은 권도용 대표인데요. 네네. 또 만든대요. 뭐 새로운 플랫폼을 아, 또 네. 만들겠다며? 네, 새로운 진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또 시도하겠다. 그러니까 뭐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미안하다부터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제 말이요. 그게 먼저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완전 당구로 치면은 개뽀록으로 2점이 나놓고 미안하다는 제스처 한 번 없이 요렇게 한 번 더 쳐야지 이 칸 진짜 패주고 싶지. 아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 저는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게 이게 코인이라는 것들이 탈중앙화를 처음 외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정부 통제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이것을 규제로 갖고 들어오면 이 상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있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화폐를 정부가 또 인정한다?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쉽게 못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코인 쪽에서는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우리는 글로벌리 모든 걸 다 그 정부와 관계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자체 거래소를 만들어서 운용을 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부가 손을 뭐 했냐 것은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파이어님이 사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데 오늘 그 변호사 출연하신 변호사께 여쭤보니까 그렇게 적용하기에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기죄로 적용하기에는 이제 힘든 부분이 또 어떤 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말씀을 있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코인을 해서 여기 진짜 모르니까 꽤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업계에서 몰라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나기 전에 코인을 공부하려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뇌피셜이에요. 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모르니까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쪽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걔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최근에 정리한 글을 보면 도대체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중심도 없고 설명하려고 뭐 하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투자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문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 있습니다. 히아신스님도 이더리움 그 만드신 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오늘 뉴스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만드신 분은 이게 이번 사태가 폰지 사기라는 그렇게 언급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도 코인을 매도를 쳐서 돈 벌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네. 네,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 채팅방 분위기를 봐서도 지금 우리 인포맥스 그래도 뭐 지금 이 저녁에 4,200명 넘게 계신데, 이거 뭐 코인 갖고 전전긍긍 하실 만한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다시 또 주식으로 가입시다. 주식으로 가서, 예. 저기 뭐야, 대충 지금 여기 이제 장은 뭐 이제 얼추 기술적 반등이 됐건 데드캣 바운서가 됐건 뭐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거의 다들 거기서 보면은 말인즉슨 자신은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더 빠지지는 않는다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죠? 지금 뭐 돌아가는 장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그동안 가던 종목이 좀 주춤하거나 그동안에 좀 못 달리고 좀 소외받고 속상했던 것들이 달릴 만한 거기에서 어떤 뭐 조금 뚜렷한 방향이 혹시 보이시는지 두 분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이거 농사라고 비유를 하면 농사.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600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좀 지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모르겠어요. 외국은 모르겠고 미국은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들은 좋고 그다음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미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씨앗을 잘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DDR5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못 오르냐라고 하면 아직 비가 안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올라줄 만한 모멘텀. 그러니까 상황은 좋지만 이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소주 얼려 보셨습니까? 예? 소주 얼려 보셨습니까? 소주 원료? 소주를 얼려 보셨어요? 얼음으로? 아이싱. 소주를 갖다 얼려 보니 그냥 이게 그런 것도 하고 노셨어? 그러니까 여의도 술집 저도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비유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여의도 술집 가면 얼린 소주 주는 집 있어요. 유명한 집 있어요. 티아씨 이빨 해가. 네, 그래서 이것도 방송 사고다. 이런 말. 쓰러져 나오는. 제가 그거를 집에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냉동고에다 한 4시간 놔뒀다가 그다음 물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냉동고에 4시간. 안 터집니까? 안 터져요. 소주병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이렇게 물이에요. 물 상태인데 요걸 여러분들 뒤에서 딱 치면 싹 얼어가는 게 보여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싹 얼어가는 게 보여요. 얼어가는 게 보이면서 이게 얼음이 아니라 슬러시 상태로 술을 먹을 때까지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아들한테 중학교 다닐 때 아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네, 아니 그런 걸 그러니까 임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배운대요 과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소주 갖고 아니 그 소주는 아니고 임계점을 임계점을 배우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아직 임계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비유 돌려서 죄송합니다만 임계 포인트 전혀 안 와닿아요. 소주 얘기밖에 안 들렸어요. 중학생 아들한테 소주를 임계 포인트가 안 그러니까 이게 딱 어느 순간 이게 그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야 되는데 네. 안 얼고 있다가 충격을 딱 주면 그때부터 내가 얼어야지 그리고 쫙 얼어가는 것처럼 지금 주식 시장은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시점이 있는데 이들이 딱 현타가 오면 그때부터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지점에만 가면 네. 그 뒤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씨 뿌려 놓으면서 우리 양주들 좀 분할 매수 관점 지속적으로 좀 몇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임계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비등점이라고 있잖아요. 네. 물이 99도까지는 그냥 안 끓다가 안 끓다가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네. 역시 아티스트는 다르시네요. 내가 뭐 사이언티스트까지. 대학 졸업하면서 수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학사 경고만 면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임계점 비등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조금 보면 시장이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장중 변동성 보세요. 이게 긴가민가거든. 네. 얼추 고점 대비 30%인데 나스닥이 무슨 세상 망했어? 경기 침체 왔어? 아니 뭐 연준 뭐 금리 뭐 50bp 앞으로 2번 더 올리고 뭐 연말까지 계속 올리는 거 우리 다 알아. 그래서 벌써 지난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여삼 연구에 와가지고 참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줬는데 그거 뭐 미국채 2년 뭐 벌써 다 반영했어. 그거 반영하는 동안에 달러도 다 강해졌어. 주식도 깨부락지 났어. 됐지 그러면 여기서 뭘 더 빠지라고. 요건데 약간 이제 김이 나는데 됐어. 이제 뭐 셔충이들 다 죽여. 저 막 가즈아 할 수 있는 거 비등점이 될 만한 레벨 내지는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기존의 악재가 풀려야 되겠죠. 그게 아직 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한 이틀 동안은 시장을 잘 안 봤습니다. 누가? 제가요. 거래도 안 하셨어? 거래하죠. 시장을 잘 안 보는데 매매는 한다. 뭐 지수 관련된 이런 흐름들은 그냥 잠깐 살짝만 보고 그냥 어차피 지수 관련한 그 대형 우량주들은 살짝 보고만 하고 그냥 후다닥거리는 잡주들만 했다. 아니 저 매매도 그냥 가급적 뭐 좀 평소에 100이라고 하게 되면 95만 했고요. 많이 줄였다.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근데 어제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데드라인이다 보니까 1분기 그 실적 나오는 거 쭉 봤거든요. 근데 통계로는 한국 기업들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오는 기업들이 5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중대형 쪽이겠죠. 중소형 쪽에 그거 없는 것들은 와, 잘 나온 거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중간 무역 형태를 띄어서 들어온 거 가공해가지고 또 넘기는 이런 형태를 띄어서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가로 봤더니 중간 무역을 톡톡히 잘했네요. 어떤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기업 실적들 괜찮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추려서 또 대응할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어차피 이제 시장은 뭐 약세 분위기에서 모멘텀 나와야 뛴다는 거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쪽에서 만약에 더만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공감하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도 이제 파파팍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찾아가는 것도 지금 숙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또 공부 얘기하시면 또 되게 싫어하시는데 소장. 말씀하시오. 공부 좀 Let's study. Let's study. Let's study. 예. 공부 싫어하시니까 스터디로 바꾸신 거예요? 예. 혹시나 못 알아듣을까 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우정님이 아주 생각해 볼 만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채팅방에. 물이 100도에서 끓으려면 순수한 물이어야 하고 또 기압이 1이어야 하죠. 환경에 따라 또 90도에 끓기도 하고 110도에 끓기도 하죠. 이해됩니다. 그죠? 네, 산에 가면 또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없으면 오히려 100도가 넘어가면 끓지 않기도 하고 주식시장도 환경에 따라 주가의 임계점이 변하니 비슷하네요. 이거 약간
책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상당한 네, 내공이 이렇게 참 느껴지는. 네. 공감이 가는 그런 어떤 말씀이셔. 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상한 뭐 소주 얘기 나오고. 네. 그걸 갖다가 학교에서 이미 임계점 다 배운 중학교 2학년 아들한테 소주병 들고 가갖고 야 요걸 요래 치면은 신기하지 이러고 해야지 쩔쩔쩔쩔 끝까지 요 캠핑 시원한 가가지고 네. 캠핑장에서 가자마자 냉동고에다가 소주 놔놓고 점심 때 꺼내가지고 치면서 알려줬거든요. 격떨어지. 거기다 낮술입니까? 낮술이죠. 아니, 보기 좋다 시청자분도 계셨어요. 따뜻한 부자 느낌. 따뜻한 부자의 느낌. 네, 근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용돈 필요할 때만 카톡 오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금요일날 뵙기 전까지 오늘 또 인포맥스 라이브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못다 하신 말씀 한마디씩만. 네, 이승희 앵커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언제나 우유빛깔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나한테 한번 꼭 한 번만 그렇게 해줘. 근데 원래 가기 전에. 소장님 외람되지만 두 분 제 시각에서 보면 네. 두 분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유빛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초코 우유. 초코 우유.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 단계는 아니고 네. 바나나 우유. 오케이. 그래도 우유는 하고 싶으세요. 우유. 네. 상한 우유. 아닙니다. 그래. 아니, 서소장님 말씀하셔. 네네네. 딸 얘기 없습니다. 네, 이게 끝이신 것 같은데 서 소장님은요? 예, 저도 한마디씩. 뭐 정말 금요일 될 때 진짜 뭐 우리가 밭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주식시장에 올라서 금요일에 이렇게 웃는다.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당분간은 조금 어디까지 얼마의 속도로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높이느냐의 문제 같아요. 네. 그죠? 그 와중에 뭐 섹터별, 종목별 그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죠. 하나하나 다 맞춘다는 것은 뭐 또 다른 얘기 얘기고. 다 드렸는데 맞아, 네, 다 이상입니다. 들었어요. 예. 뭐 지금 자꾸 그거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뭐 남해화학, LG전자 이런 얘기들도 뭐 얘기를 해놓고 2, 3일만 빠져보면 자꾸 이렇게 그거 하시니까 살펴보기 괜찮네 이제 또 돌아서 남해화학은 제가 울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 실적은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야. 근데 주가는 그냥 그 상태인데 이거 2분기도 이 실적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수출 동향 데이터 보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아마 어중이 떠중이 이제 다 정리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 시세 이상입니다. 네. 네. LG전자도 한번 언급하셔야 될 것 같아. 그냥 장 담그는 거죠. 뭐. 그런 장 담그는 거지. 네. 장 담궈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좀 쾌쾌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그걸 지나야 또 맛있는 장이 그죠? 그러니까 LG그룹은 저는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LX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LX 세미콘이 차량용 반도체 그 진출을 지금 검토한다라는 그런 텔레칩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삼성은 왜 그 전기차 쪽으로 안 가냐? 삼성도 지금 LG랑 거의 흡사하게 모든 것들 수직 계열화하면 가능한데 뭐 그런 어떤 그 기사도 최근에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시장 열린다고 보고요. 그냥 믿고 쭉 갈 생각입니다. 예. 우리 뭐 진짜 몇 분 많은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데 네. 쓸데없는 소리 줄이고 종목 하나라도 더 언급합시다. 또 밑에 또 물으시네. 퍼러비스는요? 퍼러비스요. 제가 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내가 견딜 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방치하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보는 게 좋겠다. 만약 게임 주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퍼러비스다 라고 생각드렸고요. 저 말씀드릴게요. 네. 65,000원에 100주 갖고 있습니다. 65,000원에 100주 갖고 있는데 네. 65,000원에 100주면 얼마야? 650이죠. 그러네. 네. 그 암산이 안 되네. 네. 이거 반토막 나도 갖고 있을 정도로 딱 어. 그 정도만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냥 엔트주는요? 이게 괜찮죠? 예. 엔터주는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데 오늘 뭐 그냥 SM은 그냥 이제 의장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니까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기승전 요즘 르세라핌이라고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네?
맞은편에 계신 PD님도 끄덕이고 계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못 들었어. 이름이 뭐야? 르세라핌 하이브의 르세라핌? 네, 하이브의 새로운 여자 걸그룹이 데뷔했거든요. 요즘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피어리스라는 네. BTS의 어떤 그런 어떤 보안? BTS의 여자 후배 그룹. 사쿠라라고 있거든요. What you looking at? 이거 하셔야죠. What you 이거 looking at? 네, 죄송합니다. 춤까지 출 수는 없는데 대충 이런 네. MZ 세대는 이렇습니다. 역시 건전하네요. 그러니까 소장님과 저는 소장님의 당구 저 술 그러는데 이쪽은 춤 무용 얘기 나오니까 세대에서 세 뭐라고요? 네? 르세라핌이라는 르세라 알았어. 네. 난 오늘 저녁에 가서 세라젬이나 해야겠다. 허리가 뻐근해. 세라젬도 좋죠. 알겠어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네, 여기서 금요일 날 또 듣죠, 뭐. 네. 당분간 한 며칠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장이니까. 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